중간 선거를 하루 앞두고 지난 주말까지 유권자들은 뜨거운 사전 투표 열기를 보였습니다. 이번 미국 중간 선거에서는 하원 선거에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멕시코 마약왕 엘 차포의 재판이 시작됨에 따라 브루클린은 삼엄한 경계를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5일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전면 복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플로리다주의 한 요가 교실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용의자를 포함해 3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당했습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입니다. 월요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 중간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주말까지 유권자들은 뜨거운 사전투표 열기를 보였습니다. 또한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에서는 민주당 클럽 주관으로 민주당 후보 후원 행사도 열렸습니다. 하루 앞둔 선거 분위기 김일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중간선거에서 사전투표자 수가 4년 전 중간선거 때 수를 이미 넘은 주들이 많고 최종 투표율에 육박하는 주도 일부 있을 정도로 사전투표에 많은 유권자가 참여하면서 이런 상황이 공화당과 민주당 중 어느 곳에 유리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으로 유권자 가운데 2,800만 명이 사전투표를 마쳤습니다. 뉴저지에서도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 사전투표를 하려는 유권자들을 돕기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등 적극적인 투표 참여 운동을 벌였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출근하시는 그런 시민들을 위한 캠페인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패리세이즈 파크 민주당 클럽은 지난 주말 펠팍 시장에 출마한 크리스 정 후보와 민주당 시의원 후보들을 후원하는 행사를 갖고 승리를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기대 바라고 진짜 많이 성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좋은 결과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한인을 비롯한 뉴저지 거주민들이 접한 첨예한 이슈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밀어붙여 밀실 통과를 시킨 세제 개편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재산세에 대한 문제를 가장 큰 이슈로 뽑고 있습니다. 그 외 이번 선거에서는 이민과 건강보험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서는 하원 선거에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하원 정당 지지율에서 민주당이 뒤졌던 공화당의 격차가 최근 좁혀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막판 뒤집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김일강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원을 지킨다 해도 하원을 민주당에 내줄 경우 일상 국정은 물론 재선 가도에 큰 부담을 안게 되는 트럼프 대통령. 이민자를 범죄자로 캐러밴을 침입자로 규정한 전략으로 소극적 지지자인 이른바 샤이 트럼프 표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곧 본인의 선거라는 절박함 때문입니다. 분열주의 선거 전략은 거센 비판을 받았지만 지지율 결집에는 효과를 내는 모습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NBC 방송이 지난 1일부터 3일 사이 유권자 1,000명에게 하원 지지당을 설문한 결과 50%는 민주당을 그리고 43%는 공화당을 선택했습니다. 양당의 격차가 10월 중순 9%포인트에서 7%포인트로 줄었습니다. 여기에다 지난 주말 발표된 긍정적인 고용지표는 공화당에게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사전투표의 높은 투표율은 일단 민주당에 유리한 징후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본투표에서 어떤 지지층이 투표율을 높일지 알 수 없어 사전투표율만으로는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뉴욕시 5개 보로에 걸친 코스에서 개최된 2018 뉴욕 마라톤이 5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공리에 종료됐습니다. 뉴욕 마라톤 대회는 매년 11월 첫째 주 일요일에 뉴욕에서 열립니다. 매년 5만 명 이상의 러너들이 이 대회에 참가하며 200만 명 이상의 관중을 끌어모으기도 합니다. 뉴욕에서 가장 큰 스포츠 이벤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열린 2018 뉴욕 마라톤 대회에서는 에티오피아 출신 레리사 데시사 선수가 남자부 1등을 차지했고 케냐 출신의 메리 카이타니 선수가 여자부 1등을 차지했습니다. 세계적인 마약 유통을 거느린 멕시코 두목 엘 차포의 재판이 시작됨에 따라 브루클린은 삼엄한 경계를 펼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멕시코에서 호아킨 구수만으로 알려진 61세 일명 엘 차포는 탈옥을 했다가 6개월 만인 2016년 1월 멕시코에서 다시 체포돼 미국으로 압송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재판에 참여할 배심원단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멕시코 불법 마약 유통의 75%를 장악했던 엘 차포는 세계적인 마약 유통 조직을 거느린 두목으로 가장 큰 거물 중에 하나입니다. 브루클린은 재판 과정에서 일어날지도 모를 불상사를 사전에 막기 위해 중무장한 연방수사원들을 포함 안보 등급을 올리고 삼엄한 경계태세에 돌입했습니다. 더 나아가 사태의 위중함을 인식, 배심원들의 명단도 함구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텍사스와 멕시코 국경에 미군 야영 캠프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선거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 수비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으로 현역 군인 약 7천 명 이상이 미 남부 국경선에 배치되면서 국경선에 새로운 철조망을 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텍사스와 멕시코 국경에 야영 캠프를 설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내일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지지 세력에게 트럼프가 더욱 강한 이미지를 심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동원되는 군 시설엔 현역 육군들과 헌병대, 군 헬기, 통신부대, 의료부대 등이 총출동,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민 행렬 중 행여 돌을 던지는 등 폭력 사태 시 미군은 발포할 수 있다고 트럼프가 으름장을 놓은 상태입니다. 일요일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민자 수용 시설을 만들 계획은 아직 세워놓지 않고 있다고 말해 국제법상 허락된 망명 신청 자체를 봉쇄할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미국 정부는 5일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전면 복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Iran will never come close to getting a nuclear weapon on President Trump's watch. Today we sanctioned more than 700 individuals, entities, aircraft, and vessels as part of Treasury's largest ever single-day action targeting Iran. 미국의 이번 조처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이란과 관련해 취해진 제재를 받는 대상의 수는 900개 이상에 이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은행 분야에서 50개의 이란 은행과 외국 및 국내 자회사가 해당됩니다. 이란 선박 및 에너지 분야에서는 200개 이상의 개인과 선박이, 항공 분야에서는 이란의 국영 항공사인 이란항공과 이 회사가 운영하는 66개 항공기가 각각 포함되는 등 400개 이상의 대상이 지정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가 2015년 7월 타결된 이란의 핵 합의에서 올해 탈퇴한 뒤 금과 기금속, 흑연, 석탄과 자동차, 상용기, 부품 서비스 수출 분야에서 이란과 거래한 기업과 개인을 제재하는 1단계 제재를 8월 7일 부활한 데 이은 2단계 제재입니다. 플로리다주의 한 요가교실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용의자를 포함해 3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양준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찰에 따르면 한 괴한이 2일 오후 5시 30분께 플로리다주 주도인 텔러시의 한 쇼핑센터에 있는 요가 교실에 들어가 총을 발사해 2명을 사살하고 5명을 다치게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총격범의 신원은 40세의 스콧 폴 베이얼입니다. 베이얼은 손님인 척하며 요가 교실에 들어와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얼은 과거 유튜브와 사운드 클라우드에 여성과 흑인 이민자들을 비난하는 영상과 노래를 올리는 등 여성 혐오 및 인종차별주의자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사망자는 공교롭게도 모두 여성이었습니다. 현지 언론은 그가 비자발적 독신주의자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한국 정부와 정치권이 미주 한인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했던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자녀들의 연방 공직 진출 장애 등 한국 국적법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개별적 심사를 통한 구제안을 마련합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국적 이탈 기한을 놓친 선천적 복수국적 자녀들 가운데 한국을 방문하지 않거나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을 받지 않을 경우 병역 의무가 해소되는 나이 37살 이전까지 개별적으로 사안을 심사해 국적 포기를 승인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주 지역 한인 회장들이 최근 건의한 선천적 복수국적 개정안은 일정 기한까지 국적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이 소멸되는 국적 유보제는 한국 내 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해 한국 정부와 정치권은 단계적인 국적 유보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일 열린 뉴욕 한인봉사센터 45주년 갈라에서 김광석 회장의 퇴임이 발표됐습니다. 공식 발표 전까지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진 이번 퇴임 발표에서 린다리 사무총장은 KCS 회관 마련과 ESL 시니어 센터 운영 정부 계약 등 김 회장의 성과를 발표하고 아쉬움에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항상 다음 세대를 위해 노력하신 분이며 그의 공적을 기린 직원들의 인사를 뒤로하고 김 회장은 내달 말 KCS 회장직에서 물러날 예정입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2년 전 살인을 저지르고 시신을 뉴저지에 숨겼다 화장해버린 비정의 살인자 제임스 레고버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살인범은 2016년 11월에 첼시에 있는 한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와 자신의 아파트로 장소를 옮겨 집단 폭력을 가했으며 이 과정에서 제임스 레고버가 칼로 12차례 이상 자상을 입히며 살해한 겁니다. 제임스 레고버는 친구 딜리온과 함께 사체를 뉴저지의 샬로 무덤에 은폐하고 불을 질렀습니다. 맨해튼 다리에 대형 선거 광고 배너를 설치하려던 4명의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일요일 새벽 6시 15분경 10여 명의 여성들이 맨해튼 브릿지 펜스에 대형의 배너를 걸려다가 경찰이 출동하자 도주했습니다. 이들 중 30대 여성 2명과 20대 여성 2명은 체포됐습니다. 배너에는 보트라는 단어가 쓰여 있었습니다. 경찰은 배너 제작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명 배우 알렉 볼드윈이 주차 문제로 다투다 폭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볼드윈은 지난 금요일 맨해튼 웨스트 빌리지 근처에서 스테이션 외곤 운전자와 주차 문제로 몸싸움을 벌이다 상대방을 때린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볼드윈은 가족들이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외곤 운전자가 그 자리에 파킹하는 바람에 다투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볼드윈은 2시간 후에 석방됐으며 법정 출두는 11월 2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지난 2일 이사회를 열고 1919년 일제의 식민 통지에 항거, 전 세계의 민족의 자주 독립을 선언하며 한국의 독립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린 선조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되새기고자 뉴욕시청 앞에서 3일 만세운동을 재현하는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인미술 작가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데 힘써온 알재단의 15주년 연례만찬을 개최하고 제이슨 김 그랜트, 앤드류 앤 바바라 최 그랜트, 최어리 그랜트 등 약 4만 달러의 지원금이 약 10명의 예술가들에게 수여됐습니다. 뉴욕시가 공립학교 시설 개선에 170억 달러를 투입합니다. 역대 최고 액수입니다. 장애 학생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학생을 더 받을 수 있게 건물도 더 지을 계획입니다. 모든 학급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계획도 조기에 완료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뉴저지 메타친 거주 한인들이 기획한 순수 자생 한인 문화축제로 도서관 관장의 적극적인 후원 속에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일요일 오후 행사임에도 200여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 메타친 시립도서관 강당을 가득 메웠고 자리가 모자라 많은 이들은 복도에 서서 관람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 초대 손님으로는 얼마 전에 새로 부임하신 조윤중 뉴욕 한국문화원장님을 모시고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시차 적응은 되셨어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시청자들께 자기 소개와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 15대 뉴욕 한국문화원장에 새로 부임하게 된 조윤중입니다. 뭐 뉴욕이라는 데는 세계적으로도 경제, 문화, 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곳에 또 새로운 문화원장이라는 그 소임을 맡게 돼서 아주 큰 중대한 막중한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당장 이제 공사가 시작된 뉴욕 한국문화원의 신축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또 임무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향후 한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정 방향 또 그런 것들을 이곳에 다 밀집해 있는 그런 주류 언론들과 보다 더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홍보와 또 우리 국정 방향에 대한 또 소통을 더 원활히 해야 될 그런 또 막중한 책임도 또 함께 부여받고 또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물론 여태까지 뉴욕 문화원이 이곳에 계신 그 많은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지원, 기존의 사업은 또 꾸준히 그렇게 펼쳐나갈 그럴 계획인 만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또 격려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네, 자기소개 잘 들어갔습니다. 네. 네, 이 문화원장의 자리가 네. 예, 외국과 또 이게 교포 사이에 우리 한국 문화나 이런 걸 네. 알리는데 굉장히 네, 중요한 네. 역할을 네, 하는 네, 거잖아요. 네, 네, 전 문화원장님이 임기를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네, 돌아가시고 네. 잠시 공석이 됐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간에는 네. 뭐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지지 네, 않나 네, 하는 어떤 걱정스러운 네, 그런 네. 견해들이 있었습니다. 네. 인수인계는 뭐 잘 되어가고 있는. 네, 물론 네. 저기 우리 홍보관도 계시고 네. 또 우리 총영사님께서 그 자리 빈 동안에 굉장히 또 문화원에서 각별한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와서 보니까 우려했던 어떤 저 업무의 차질 같은 건 없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이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떠나기 전에 네. 전임 원장을 서울에서 뵀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직접 네. 이렇게 앉아가지고 여러 가지 좀 인수인계 네. 절차를 어느 정도 거쳤고 잘 아시다시피 그 공석 사태는 뭐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건 아니고 네네. 일단 전 원장님은 또 그 원장님의 그 근무 계약 기간이 있었기 네네, 때문에 이제 그렇죠. 그것이 끝나서 네. 들어가신 거고 저는 서울에서 이 최종 임명 단계까지 가는 그 어떤 그 공직에 따른 행정 절차가 되게 길고 네네.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걸 다 마치다 보니까 이제 아. 그 공석이 생긴 건데 네. 그 부분에 무슨 뭐 또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네. 다만 절차상의 문제가 좀 있었는데 하여튼 이제 돌아왔으니까 네. 무셀 틈 없이 네. 하여튼 바쁘시겠어요? 그렇게 일을 하겠습니다. 네네. 예, 조 원장님은 또 방송인 출신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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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느낌이 네, 굉장히 남다른데 네. 오랜 방송 경험을 통해서 네. 이 원장 자리에 네. 어떤 그런 다양한 사업을 네. 같이 추구할 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네. 네,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 잠시 들어볼까요? 근데 언론 출신의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었기 때문에 네. 앞서 말씀드린 우리나라 홍보 또 네. 국정 홍보 관련해서 이곳에 있는 그 주류 언론들과의 네트워크가 좀 구축하는데 네.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네. 또 그런 네트워크 구축한 이후에도 소통도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네. 또 기대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언론인 생활 이어서 한 것이 주로 이제 콘텐츠 수출이라든가 포맷 수출. 그다음에 제가 사실 그 국제 스포츠에도 굉장히 관여를 많이 했습니다. 네. IOC나 그렇군요. FIFA 그런 것들 네. 제가 주로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들이 어떤 전체적인 문화 사업, 한류 전파라든가 그런데 나름대로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포사회에 뭐 네.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뭐 이런 네, 거 네. 있으신가요? 저는 우리 특히 미국 그 교민들을 뵐 때마다 네. 참 먼 고향에서 떨어서 먼 나라까지 오셔가지고 진짜 애를 많이 쓰셨던 분들이라고 다 생각을 해요. 네, 그렇죠. 성공을 했든 성공을 네, 못했든 진짜 그렇죠. 애를 많이 쓰셨다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나름대로 각별하고 또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네. 좀 도와드리고 싶은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네. 한 가지 오히려 이제 제가 청취자들한테 네. 여쭈고 싶은 말은 네. 저희 나름대로 문화원에 생사하는 게 많으니까 네. 좀 많이 와서 좀 봐주시고 네. 또 행사했을 때 좀 참여를 해주시면은 네. 저희의 또 어떤 존재의 의미가 또 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들으니까 많이 네. 참여해주시고 그렇게 좀 네. 관심을 좀 많이 보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윤중 뉴욕 한국문화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홀리네임 병원이 연방정부의 2017년 병원평가에서 5스타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유일의 5스타 최우수 병원 홀리네임 병원이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